하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전 교수 재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어요. 지금 정경심 전 교수는 구속된 상태잖아요. 이게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가 1심 재판 결과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유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과 같은 일부 혐의가 유죄를 받으면서 이게 4년형을 받았습니다.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에 돼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우리가 몰랐던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표창장 위조 의혹의 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동양대 그 PC 관련해서 동양대 PC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공방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 컴퓨터에 USB가 꽂혀 있는데 예. 이 USB가 도대체 뭐냐? 얘가 이 컴퓨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꽂은 건 확실합니다. 이게 날짜도 9월 10일 저녁으로 돼 있어요. 9월 6일 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밤에 전격 기소가 되죠. 소환도 없이 기소가 돼서 수사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이 PC를 조교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출 자체가 부당하다. 1심에선 그걸 다퉜어요, 변호인이. 이거 별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PC가 정상 종료가 되기 얼마 전에 외부로부터 굉장히 큰 용량의 추적할 수 없는 USB가 1분 13초 동안 삽입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이거 변호인 측의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검찰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컴퓨터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USB에서 무엇이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건 증거 능력을 상실한 PC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변호인단의 새로운 주장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렇게 USB 같은 걸 꼽는 거를 그런 사실이 있는 거는 의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나요? 사실 있어야 한다는 원래는 거죠.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저걸 꽂은 죄라고 하고요. 이런 겁니다. PC를 압수수색한다고 하지만 사실 PC 자체가 증거가 아닌 거거든요. PC 안에는 기계 부품들이 범죄 증거로 쓰이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디지털 증거 자료들이 이 압수수색 대상이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열어보고 그거를 이미지가 한다고 해서 검찰에 그거를 하루를 옮겨가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옮겨가기 위해서 그걸 꼽는 건데 USB 같은 걸 꼽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참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 포렌식을 하려고 했는데 PC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이 통째로 가져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를 들고 갔다는 것인데 기계 자체를 들고 가려고 했으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네.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얘기는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영장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이게 이제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부분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전할 때 보면 디지털 포렌식을 뭐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통상 포렌식을 하나 보죠? 그 포렌식이라는 게 그 내용 분석한다는 포렌식이 아니라 압수수색 가서 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시잖아요. 네.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시는 게 그냥 들고 나오면 금방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 이 디지털 USB 같은 걸 꽂아서 그 내용들을 마치 이게 원본을 다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같이 있어야 줘야죠. 혹시 엉뚱한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한 부분은 우리는 그런 거 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컴퓨터를 1심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도를 했다는 것도 얘기도 안 해줬었다. 단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컴퓨터 안에 범죄 증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또 설명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왔쓰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다운돼서 들고 갔다고 검찰은 애초에 설명을 했는데 네. 정상 종료가 됐고 이 포렌식이라고 하기에는 USB가 삽입됐던 시간은 1분 13초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는 이제 검찰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또 하나 또 쟁점이 되는 게 표창장 그 위조를 검찰에서 당초에 얘기할 때는 정경심 교수 측이 방배동 자택에서 이 동양대 PC를 가져와서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록을 뒤져봤더니 그 검찰이 특정한 날에 정경심 교수는 집에 있었고 그 IP는 봤더니 대학교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네. 그럼 서로 말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는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보면 IP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컴퓨터가 있었던 곳의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그게 이게
방배동 집이네? 방배동 집에 IP만 나오네? 그러면 정 교수가 집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뒤져보니까 그 IP가 방배동 집만 IP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대 주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때 동양대에서 사실은 이게 그때 작동을 했고 동양대에서 작동했던 시점에 이 파일들이 만들어졌던 거니까 그러면 판결문에 나온 건 방배동 집에서 컴퓨터를 이것을 위조를 했다는 부분은 안 맞게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그 부분이 반론이 안 나온 겁니다. 아, 그건 이후 공판에서 할 수 왜냐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사실 이제 공판 시작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변호인단의 입장들이 주로 나왔고요. 일부 해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IP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동양대가 됐든 방배동이 됐건 그 컴퓨터 안에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적으로 이용한 컴퓨터였다. 그러니까 지금 IP 이걸 떠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써서 이걸 위조한 건 아니다라는 게 또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 1심 때는 왜 변호인 측이 이런 주장을 안 하고 1심 지금 나와서 때는 얘기하는 이 겁니까? 내용을 변호인이 몰랐습니다. 사실 자체를 몰랐다. 예, 그래서 이 이미 제출된 컴퓨터가 조교로부터 검찰이 좀 강압적으로 가져갔는데 이 9월 10일 당일날 조교는 이것을 이미 제출할 권한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반출 자체가 부당하게 됐다라는 게 1심의 변호인 주장이었는데 포렌식을 변호인 측에서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던 검찰 측이 USB를 왜 1분 13초 삽입했을까? 그리고 정상 종료가 된 컴퓨터를 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들고 가버렸을까? 현물 자체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좀 이제 이 의아심들이 2심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이 대목은 앞으로의 공판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입장은 저 1차 공판에서 충분히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공판이 26일 열린다고 26일 하면 오후 2시 반이고요. 자, 이 네. 새로운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 또 예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때 어떤 논리 대결을 펼치는지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